반갑습니다. 세금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의 칠병근 세무사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주택자, 세 번째는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오늘은 그 중에서 미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증가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재산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재산세는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개별 건건 주택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가격이 뭐 급상승한다 할지라도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합산된 금액이 크고 합산된 금액이 크면은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있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정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받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다음에 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 적용되고 그냥 일반적인 다주택자는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공제 초과 금액이 나오고 이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이 과세 표준을 조금 정책적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60% 지금 적용되고 있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원화돼서 적용되죠.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차감합니다. 첫 번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공제할 재산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기 때문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녹아들어 있는 재산세를 빼주자. 그럼 이중과세 방지할 거지 않느냐 해가지고 공제할 재산세액이 있고 또 세액공제가 차감 항목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세액공제는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나이 또는 보유기간 그러니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두 군데서 세제혜택을 받네요. 첫 번째는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상향된 12억 원을 적용받고 또 12억 원이 초과돼서 산출세액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감 항목이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입니다. 전년도에 냈던 보유세의 150%까지만 내고 이게 이제 맥시멈. 그 초과되는 거 빼줄게 하는 게 이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입니다. 그럼 비로소 납부세액이 나오고 이 납부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랑 같이 볼 내용은 이 계산 구조 내에서 1세대 1주택자와 관련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라는 하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보면은 세대 원정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진 않는데 예외적으로 납부일무 특례 또는 특례주택으로 인한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궁극적으로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1주택자가 법소정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받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공제금액, 요 공제금액이 9억 원보다 상향된 12억 원을 적용받고 두 번째 12억 원이 초과되면 이쪽 산출세액이 나오겠네요. 이 산출세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게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나이에 따라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서 20%에서 40%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20%에서 50%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한도를 현재 80%로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90% 이렇게 적용받는 게 맞겠죠. 근데 80%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1세대 1주택자와 관련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신설됐고 공제 금액이 조절됐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이 신설됐는데 어떻게 신설됐냐면 그동안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금액 기준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4억 원 초과한 사람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네. 이 얘기는 뭐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4억 원 이하라면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종부세가 비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까 비과세겠죠. 많이들 이번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제 금액이 개편이 됐거든요. 즉 작년까지는 12억, 올해까지는 12억인데 2027년도에는 거주한 경우에는 14억, 비거주한 경우는 9억 원을 공제 금액을 적용한대요. 이렇게 공제 금액이 거주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상향 조정되고 비거주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됐는데 이 비거주한 이 9억 원이 그럼 초과되면은 종부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공시가격이 14억 원이 초과돼야 되기 때문에 초과된 이후에 과세 대상이 됐었을 때 그때 공제 금액을 거주했느냐 거주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14억 원, 9억 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면은 이 9억 원이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4억 원 이하라면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가지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별적으로 납부하든지 즉 하나의 주택을 5대5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체 주택 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각각 세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만약 부부가 개별적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은 주택 공시가격 전체를 갖고 5대5로 나눈 금액이 거주했을 때는 9억 원, 비거주했을 때는 4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는 거고 내가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공제 금액이 거주했을 시에는 14억 원, 비거주 시에는 9억 원을 적용한다. 물론 과세 대상이 됐었을 때 이 공제 금액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전체 공시가격이 14억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은 종부세는 납부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개편안에서 거론된 게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령자 세액공제는 이번에 변동된 게 없는데 이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다. 이 보유를 이제 거주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대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뭐 올해 개편됐으니까 종전 거를 그대로 적용하겠죠. 그래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데 2027년도에는 둘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2028년도에는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바꿔가지고 거주한 경우에만 이 장기 거주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공제율 한도는 80% 세팅을 했는데 2027년도부터 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 세액 공제 플러스 장기 보유 또는 거주 세액 공제 합계 금액이 80%를 적용해서 800만 원이 넘으면은 그 초과되는 거는 더 이상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고 2028년도에는 금액 한도를 600만 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세 대상이 신설됐고 공제 금액이 조정됐고 거주한 경우에는 더 높게 비거주한 경우에는 더 낮게 그리고 세액공제에서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자 세액공제로 개편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45억 원입니다. 보통 시가의 70%가 주택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시가 45억이면은 주택 공시가격이 3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0세 고령자네요. 10년 거주했네요. 장기 보유자네요. 했을 때 2026년도 지금까지 있는 현행 세법을 적용했었을 때 산출세액에서 80%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154만 원 정도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2027년도에는 70세니까 고령자 세액공제 40% 그대로 적용되고 10년 거주했으니까 똑같이 거주 40% 적용돼 가지고 80%를 적용하는데 세부담이 늘죠. 이 세부담이 느는 거는 세율이 인상되는 개편안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더라도 2027년도는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8년도에는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80%를 적용하다 보니까 667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 적용되니까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케이스에서 10년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라고 하면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먼저 2026년도에는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154만 원. 근데 2027년도부터는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하고 거주기간에 대한 세액공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20%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60%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문제는 2028년도에요. 2028년도에 나이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는 그대로 적용받는데 이제 보유 혜택이 없잖아요. 거주해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나 한 번도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공제가 나이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만 적용받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취지는 그래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 고가주택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거주해. 보유하면은 종부세 부담 많아. 거주한 경우에만 종부세 부담이 줄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해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에서 공제 금액, 공시가격을 더 높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10년 거주했다고 볼게요. 나이도 70세다라고 보겠습니다. 2026년은 연령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맥시멈 40% 하고 보유 세액공제 40% 해서 맥시멈 80%를 받아가지고 468만 원을 내는데 2027년도에는 10년 거주했기 때문에 반으로 줄겠네요. 10년 거주했기 때문에 거주공제 40%, 나이공제 40%에서 80%를 적용받는데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8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시세가 70억, 즉 공시가격이 50억 원인 하나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8년도에는 한도가 600만 원으로 더 축소하죠.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14억 원이 초과돼서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근데 공시가격이 점점 크면 클수록 거주하지 않으면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거주하더라도 2027년도부터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를 적용받으면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미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거주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고가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제 개편안을 기초로 작성을 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이 더 앞으로 조정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공제 한도가 늘어날지는 최종 어떻게 개편안이 개정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정확한 종부세 부담 금액이 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